정부가 고성과 철원, 파주 지역에 DMZ 둘레길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고성 지역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취항을 준비하면서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양양군은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과 대학이 최근 상생 협력을 강화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에서 지원받은 수산종자 방류 사업비 2억여 원을 가로챈 어촌계장 등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 위기에 처한 지역과 대학의 실태를 점검하는 연속보도 오늘 마지막 순서입니다. 대학생들이 크게 줄자 지역과 대학은 서로 협력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 있는 관악협력관실입니다. 삼척시의 권건주 성장기반 담당은 일주일에 2번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서 근무합니다. 시청 부서별로 대학과 얽힌 업무를 중간에서 통합 조정해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그 인적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지역은 또 대학에다가 일정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는 강원대 삼척과 도계 캠퍼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0억 원 규모의 협력 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입니다. 먼저 이 제도를 제안한 대학 측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먹서먹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또 어디 부서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또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여기 협력관이 많이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컨트롤 해주는 부분에서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강릉시와 강릉 지역 4개 대학은 지난해 12월 상생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이미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마련해서 그 기반을 구축을 했고요. 총 7개 상생 협력 과제가 채택됐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총 소요되는 사업은 약 12억 원이 됩니다. 춘천시도 이달 초 강원대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학 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생 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지역과 대학의 시도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취항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양양군은 플라이 강원의 조기 정착을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오는 10월 첫 취항을 위해 양양군의 본사 사옥을 짓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제공하는 군유지를 임대해 본사로 사용될 가설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플라이 강원은 이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신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항공기 1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머물 숙소로 쓰려고 양양 지역 아파트 10여 채도 사들였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업무도 함께할 예정으로 양양 지역에 대규모 관광시설 투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려다 무산된 부지를 사들여 관광시설을 조성합니다. 플라이 양양 개발에서 약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미 그 부지는 다 매입을 완료했고 거기에 대형 리조트와 대형 호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양군도 플라이 강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 계획을 머무게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양양군만의 관광 상품을 지금 개발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인근에 추진 중인 관광단지와 직영해변 아울렛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고성과 철원, 파주 지역 DMZ 둘레길이 개방됩니다. 이달 말부터 고성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들 평화 지역 주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의 상흔이 깃든 DMZ가
평화의 둘레길로 조성돼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철원과 고성, 파주에 DMZ 평화 둘레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차량과 도보로 각각 탐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들은 DMZ 관광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평화 둘레길 개방을 통해서 많은 탐방객들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시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 둘레길은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 유해 발굴 현장과 가까운 화살머리 고지 GP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고정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유입 인구가 지역에 와서 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둘레길 사업은 앞으로 DMZ를 따라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탐방길 연결 사업과 세계 평화공원 조성 사업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고성 지역만 먼저 시범 운영하고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해 철원과 파주 지역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고성 DMZ 둘레길은 오는 1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추첨으로 참가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DMZ 둘레길 조성으로 접경 지역이 평화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동해안 평지와 산지, 태백과 정선 산지에 건조 경보가 발효돼 있는 가운데 오늘 밤 강풍특보도 내려질 예정입니다.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아침까진 쌀쌀하겠지만 낮부턴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한 재판에서 검찰이 건축주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펜션 건축주 45살 최모 여인과 직전 펜션 소유주 65살 김모 여인에게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가스보일러 시공업자와 가스안전검사원 등 함께 기소된 7명에 대해선 앞으로 열릴 재판에서 구형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오징어 어획량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업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오징어 어획량은 4,72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4톤보다 6배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2월 오징어 평균 어획량 3,016톤보단 56.5% 늘었습니다. 해수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수온이 지속되면서 오징어 어군이 잔류해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삼 등 수산종자를 방류하라고 지원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어촌 게장과 수산종자 생산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방류 사업은 하지 않고 지원금을 2억 원을 넘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입니다. 수산종자를 생산하는 시설이 모두 텅텅 비어있고 일부는 망가져 있습니다. 강릉의 한 어촌계에 수산종자를 납품했다는 곳인데 생산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어촌계는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업체로부터 수산종자 방류사업 명목으로 2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어촌계장 71살 김모 씨와 수산종자 생산업자 62살 박모 씨 등은 넙치와 해삼을 방류한 것처럼 꾸며 지원받은 돈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해삼 종류를 방류한 뒤 사후 확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어촌계장과 생산업자는 사업 당시 일하던 중국인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빼돌린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사기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어촌계장과 생산업자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어촌계 간사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어촌계 지원과 관련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어촌계 지원 사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원주시엔 차량 4,000대가량을 세울 수 있는 무료 노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저마다 가게 앞에 주차금지 표식을 갖다 놓으면서 좀처럼 차를 대기 쉽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2017년에 설치한 무료 노상 주차장입니다. 골목에 있는 주차면 1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차금지 장애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앞 점포에 상인들이 세워놓은 건데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게 여기 혹시 차를 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때도 점심에 세탁차가 와요. 세탁 아저씨 큰 봉고차. 네네. 그래서 좀 그 점심 때는 이렇게 좀 저희가 확보를 해요. 차들이 전부 다 방치된 차들이에요. 하루 이틀이고 뭐고 단속을 하시고 그럴 수 없어요. 일반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아줌마들 자전거? 아줌마 자전거? 출근하시면서 타신 거예요? 네. 타신 다음에 그냥 여기다 두신 거예요? 그건 두는 거죠. 원주시가 단계 택지와 모실 택지 등 두 곳에만 5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상인들이 가게 앞이라는 이유로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정차만 하려고 해도 무료 주차장은 주차금지 장애물에 막혀 있고 인근에 비어있는 주차장은 유료인데다 거리도 멉니다. 좀 과태료 대상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저는 저거를 못 고쳐요. 단속 대상인데 저렇게 놔두면은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직무유기지.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상인들의 무료 주차장 점유 행위를 단속해 2,000건이나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계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상인들은 단속 때 잠시 치워두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무료 주차장의 절반은 주차금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속초시가 쌍천 상습 가뭄지구 정비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쌍천 지구에 280억 원을 투입해 차수벽과 담수지, 집수정을 설치하고 대형 안반 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9,000톤가량의 추가 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강릉의 금은방에서 귀금속 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낮에 강릉시 주문진읍의 한 금은방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들어와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택시를 타고 달아난 3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동해선 철도 개통에 대비해 삼척역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을 마련합니다. 삼척시는 삼척역 주변의 오분동과 사직동 일대 12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기반시설과 건축물 배치 등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척시는 1년간 용역을 실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세권 개발 계획을 확정해 삼척역 주변의 체계적인 개발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삼척항의 지진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40m로 설계된 침수 방지 시설의 수문 폭을 50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30억 원 증액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429억 원을 들여 삼척항 입구에 수문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는 지진 해일 침수 방지 시설 공사는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